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망치 부인이에요. 예, 지금 상황이, 제가요, 오늘 아까 이제 조선일보 기자하고 이제 전화 통화했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앞부분을 보여드린 거고요. 예, 지금 이제 다시 방송을 잠깐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거 지금 다시 생방송이에요. 예, 여러분 중계방에 계신 님들, 주목! 예, 지금 이 시간 12시 48분. 네, 12시 48분. 지금 다시, 예, 생방송 시작합니다. 예. 자, 아직 조선일보에 기사 안 났죠? 예.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 아직 기사 안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제가 지금 방송을 한 거는, 기사 떠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깜빡했어.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내일이 서울역 광장 모임이야. 예. 내일이 서울역 광장 모임이라고. 네네네. 그거는 손학규 때문에 간 게 아닌데 손학규가 왜 좋아해? 네. 자, 여러분 지금 저 중계방 보시는 분들, 예, 지금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여러분 사랑해요. 네. 자, 지금 이제 아직 조선일보에서는 기사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정도 우리가 미리 선수 치면 아예 기사를 안 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기자가 말이에요. 조선일보 기자가 아까 전화만 안 했어도 조선일보 기자가 전화만 안 했어도 내가 이제 막 생방송하면서 막 시발시발 그럴 때 예, 망치 부인이 막 시발시발 그러면서 생방송 했지만 만약에 조선일보 기사가 안 뜨면 예? 조선일보 기사가 안 뜨면 망치 부인은 뭐 되는 거야? 혼자 이렇게 약간 또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아까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방금 전화 안 했어. 전화를 해서 하는 장면이 없었다면 망치 부인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방송한 내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또라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9시 반 넘어서 우리가 안 받는데 여러 통을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통화 연결을 해서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쓰려고 했다는 걸 증명을 해준 거야. 거기다 이제 기자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았는데, 기사 쓰면, 어느 기자인지 그냥 공개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아주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네. 제가요, 지금 다시 방송을 시작한 이유는요, 여러분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예, 오늘이 월요일이고, 오늘이 월요일이고요. 오늘 말고는 오늘 이따 밤에 10시에 다시 제가 공지를 하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재방송 중에 저 내일 28일 집회에 대한 얘기가 빠진 거야. 내가 이제 기자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이거 본방이 풀방인데요. 우리 중계방으로 좀 이동 좀 합시다. 중계방이 2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일단은 사람 많은 방으로. 예, 우리 일단 중계방 2개 중에 사람이 많은 방으로 좀 이동해 주세요. 아랫방으로. 예, 제일 밑에 방으로 100분만 이동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지금 이제 제가 이 재방송을 보실 시청자분들이 내일 보시면서 야, 망치 부인 그냥 기자하고 싸웠대더라. 이것만 볼 거 아니야. 근데 낚인 것 같아. 조선일보 기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생각이 문득 드네. 왜? 오늘 망치 부인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 내일 저녁 7시. 바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내일 저녁 7시, 화요일 저녁 7시 서울역 광장에서 만나요. 예, 방송이 지금 중심인데, 그게 주제인데, 서울역 광장에서 만나요라는 얘기를 지금 못하고 방송을 끝낸 거예요. 이 조선일보 기자를 사칭한 돼지 아닌가? 예. 생방송이에요. 네, 지금 생방송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시고요. 예. 자,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우리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히세요?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기가 막히시지요? 여러분 지금 망치 부인 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켜보시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죠? 그죠?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지금 그동안에 우리 2008년부터
우리 2008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08년 4월 달에, 그러니까 2008년 2월에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공식 임기가 시작되고 딱 2달 만에 들려온 소식이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부시한테 가가지고 미국산 소고기를 전면 수입하겠다. 미국산 소고기 전면 수입을 약속하고 옵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공개하지요. 그죠? 그러면서 4월 말에 문제가 폭발을 합니다. 이래갖고 2008년 5월 달부터요. 전국은 8월 달까지 이 석 달 동안 광우병 소고기 반대를 위한 촛불 집회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12%까지 떨어져요. 오지선다로 했을 때 12%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랬던 이명박 대통령이 그리고 난 뒤에 여름에 8월 달에 다시 4대강 사업을 시작을 해요. 고마워요. 지금 저는 김옥션님 방에 중계방을 보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다시 4대강 사업을 그러니까 대운하는 안 하겠다. 대운하를 포기하겠다라고 발표해놓고 그 다음에 4대강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그런데 대운하 기획단이 그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이 시작이 돼요. 그 기획안을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해 8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경제 아무 문제 없다. 그 당시 이제 미네르바가 그해 8월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2008년 8월 달에 미네르바가 엄청 인기가 있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없다. 우리나라 경제를 위기라고 얘기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미네르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공개 선언을 하지요. 그리고 난 뒤에 멀쩡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만수가 통화 스왑 품질 맺어왔다 그러면서 통화 스왑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없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식으로 막 떠듭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런데 그로부터 딱 2주 후에 강만수가 발표를 하죠. 지금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 끝이 어딜지 모른다. 이러면서 다른 나라는 조금씩 떨어져요. 요렇게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L자형으로 또 추락해. 다른 나라가 요렇게 떨어질 때 우리나라는 L자역으로 추락해버립니다. 완전히, 통화 스왑 얘기는 내가 미네르바가 한 건 못 봤고, 통화 스왑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고 강만수를 끌어안아주고, 둘이 손붙잡고 승리했다고 그랬다니까, 이명박 대통령하고 강만수가 8월 마지막 주에, 그리고 9월 둘째 주에 강만수가 공식 발표를 합니다. 지금 경제 위기인데, 이 끝이 어디인지 감지할 수 없다. 이거 뉴스에 다 나온 얘기야.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경제 위기 들어가지요. 기억나십니까? 그래갖고 그해 가을부터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완전히 전면화돼요.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나 험악해진 상황에서 망치 부인이 걱정을 하죠. 이거 큰일 났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날로 떨어지고 경제 대통령, CEO 대통령이었는데 약속을 전혀 못 지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분노한 시민들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얘기할 즈음 또 들려오는 서민 예산들이 깎이고 있다. 복지 예산이 깎이고 있다고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려와. MB 악법. MB 악법이 추진 중인데 복지 예산은 깎고 그 다음에 4대강 사업하고 그 다음에 방송법 개혁하고 지금 아주 심각한 이명박 악법들이 지금 추진 중이다. 이래가지고 2008년 겨울에 밤에 막우리가 잠을 못 자요. 12월 달에 막 꼴딱꼴딱 세우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08년 12월 31일 날 조선 종각에서 있는 송구영 종 치는 거 종각에서 타종식에 우리 생방송에 가서 우리 구호를 외치자. 그래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KBS에서 국민들의 소리를 지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경미 씨가, 국민들의 소리를 지워낸 KBS는, 이제 언론의 이름에서 지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2008년 겨울에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망치 부인이 2008년 12월에 지금 이명박 정부가 계속 이렇게 실수를 하다 보면 어떻게든지 자기 실수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걱정되는 건 이러다가 큰 불이 날까 걱정이다. 큰 불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을까봐 걱정이다. 내가 2008년 12월 말경에 방송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딱 2달 뒤에 용산 참사가 벌어져요. 1월 20일에 용산 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용산 참사가 벌어진 2009년 1월 대한민국의 언론은 용산 참사에 대해서 보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한민국 언론은 모두 뭐만 보도해? 강호순. 강호순이라는 연쇄 성폭력범이 여자들을 죽여 묻었다. 그러면서 강호순이가 여자를 죽여 묻었다라고 하루 발표를 해.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막 배경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날 시체 파내. 그렇게 해서 한 건에 3일씩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보도합니다. 열 몇 구의 시체를 찾으면서 열 몇 구 강호순 사건을 보도를 하면서 용산 참사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보도를 전혀 안 해요. 그게 작년 1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 1, 2월에 있었던 일이야. 한 달 동안 강호순 사건을 보도하다가 결국 어디에서 막혔느냐. 강호순이 죽여 묻은 여자 중에 중국 교포가 하나 있었어요. 중국 교포를 죽여서 골프장에 묻은 거야. 근데 중국 교포를 죽여서 골프장에 묻었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면 골프장의 피해가 막심해서 그 시신을 파내지 않겠다는 거야. 시신 발굴을 안 하겠대. 그래갖고 망치 부인이 막 쌍욕을 했잖아요. 너네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형식적으로 골프장을 몇 번 파는 척 하다가 결국 강호순 사건은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난 뒤에도 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언론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지요. 그리고 그해 4월 달부터는 3월 달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 장자연 리스트라는 사건이 터져요. 그해 3월 달에 장자연 리스트라는 게 터져가지고 그때 굉장히 유행을 했던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그 악역을 맡았던 한 여배우가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는데 그때 그 자결을 하면서 그냥 자결을 한 게 아니야. 자기가 모 언론사의 그 가족들에게 성적 착취를 당하고 있고 무슨 기획사가 막 폭력적으로 자신에게 성 서비스를 강요하고 있다라는 그 유서를 남기고 그 유서를 뭐까지 받아요? 그 유서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 법적으로 이게 내 유서라는 걸 법적으로 확인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유서를 복사를 해. 복사를 해가지고 자기 전직 매니저한테 넘겨줘요. 그리고 나서 목을 매면서 그 유서가 발견이 돼요. 근데 그 유서 내용은 언론에 공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리고 그 유서에 나오는 명단, 이 여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사람들의 명단이 언론에 공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리고 그런 유서가 있다라고 보도한 한 기자와 그 유서가 있다라고 발언했던 그 전직 매니저 두 사람만 처벌받고 그 사건은 끝나요. 집요하게 도대체 장자연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쓴 리스트의 내용이 뭐냐? 이 얘기가 계속 나왔죠. 그러자 그때 같이 뜨는 리스트가 있어. 뭐야? 박연차 리스트. 박연차라는 사람이 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끊임없이 돈을 풀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친인척과 측근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왔다. 이러면서 박연차한테 돈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막 뜹니다. 그런데 돈 받은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데 이게 웬일이야? 친노만 있는 게 아니야. 한나라당 의원들 이름도 막 나와. 그 다음에 특히 그 당시에 그 경남도지사 이름까지 거론이 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막 그 박연차 리스트를, 장자연 리스트를 죽이기 위해서 박연차 리스트를 띄웁니다. 이러면서 결국 이 모든 로비의 끝은 노무현 대통령이다라는 그 노무현 대통령 로비설이 나와요. 이러면서 4월 달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10억을 받았네, 20억을 받았네, 아니네, 600만 불에 살아있네, 이런 뉴스가 줄지어 일어납니다. 그때 망치 부인이 어느 날 무슨 뉴스를 봤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1억짜리 시계를 받아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기사가 떠요. 그 기사 기억나십니까? 내가 그래서 그 기사를 봐. 내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서만 났으면 내가 안 봤어. 한겨레 신문에 그런 보도가 났더라고. 그래갖고 자세히 읽어봤어. 그랬더니만 한겨레 신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실래요? 예.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한국의 현대사, 제가 언제까지 이 방송할지 모르고요. 예, 언제까지 이 방송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작심하고 지난 2008년부터 있었던 3년 동안을 지금 총정리 중이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 중계방으로 이동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스타가 불렀어요. 니까지 게. 쫄긴 누가 쫄아요? 예, 예, 저 안 쫄려. 이런 걸로 쫄았으면 벌써 옛날에 그냥 아작이 났지. 중계방으로 이동해주세요. 이거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됩니다. 아이리스님 땡큐. 잘 다녀오세요.
예. 녹방보다 깜짝 놀라셨죠? 아니, 그 통화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일단 보여드리고, 지금 추가 녹음 중이에요. 그 아프리카가요, 그 음악 저작권 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프리카에서 음악 방송하는 게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게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쟤네들이 원하는 게 그거야. 우리 방 식구들 겁먹기 바라는 거라고. 망치 부인한테 겁을 줘가지고 망치 부인이 파르르 떨고 막 쫄기를 바라는 거야. 아까 얘기한 부분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2008년에 이제 사실 아프리카에서 이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방송한 사람이 누구야? 나야. 아프리카에서 지금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방송한 게 망치 부인입니다. 근데 이 방송을 봤던 그 당시 1위였던 유신이라는 방장이 애들이 와갖고 소고기 얘기해주세요. 막 그러니까 소고기 난 못 먹어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애들이 막 욕을 하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이러다 우리 방송을 들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 사람이 우리 방송에서 들은 내용을 시청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 망치 부인 방송 가서 얘기해봐라. 광우병 얘기는 이래갖고 우리 방 시청자가 원래 한 200~300명에서 300명 선에서 500명이 확 넘어가게 돼요. 이거 유신님 방에서 우리 방으로 막 대거 몰려오는 바람에 중계방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져요. 2008년 봄에 5월 달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망치 부인이 이제 그때 물론 그거보다 더 앞서서 2008년 2월 달에 내가 아프리카에서 야외 생방송하는 법을 처음으로 보여줘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와이브로라는 걸 장착을 해가지고, 와이브로라는 거를 장착을 해서 그 와이브로 시스템으로 방송을 하는 걸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 와이브로를 빌려다가 제가 2008년 2월 달에, 촛불 방송 일어나기 전 2월 달에 처음으로 탑골 공원 앞에서 4대강 반대 집회를 야외 생방송을 해요. 근데 이제 4대강 반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몰랐지만, 와이브로라는 거를 통하면, 야외 생방이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아. 와, 아줌마 궁금해요. 내가 와이브로를 보여주면서 카메라로 이렇게 노트북을 들고 와이브로를 장착해서 이렇게 야외 생방이 가능하다. 그런 걸 처음 보여줬단 말이야. 그리고 난 뒤에 2008년 5월 달에 촛불 방송을 했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촛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청년이 5월 26일 날인가 24일 날 밤에 서울 시내로 노트북을 들고 나갑니다. 이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촛불 방송이 대대적으로 이제 막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래갖고 그 당시에 촛불 방송만 수십 개야. 수십 개의 촉불 방송이 만들어지고 리스트에 쫙 뜨는 거야. 풀방으로 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하루 평균 600만 명. 아프리카를 통해서 촛불 집회를 시청한 누적 시청자 수가 600만 명이 찍혀요. 그러자 어느 날 문용식 사장이 잡혀갑니다. 문용식 사장이 잡혀가는데 죄목은 뭐였냐면 PD박스에서 헤비 업로더들 즉 뭐냐면 그 PD박스에다가 불법 저작권물을 올려놓고 그 저작권을 내려받아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알면서 PD박스가 그걸 허용했다. 이러면서 용식 오빠를 잡아가요. 근데 이미 PD박스에서는 2년 전부터 2006년부터 그 서비스를 하지 않았어요. 저작권법이 걸릴 거를 대비해서 2006년부터인가 PD박스에서는 헤비 업로더들을 막아놨던 거야. 이래가지고 그 저작권법 위반으로 잡아간 내용이 안 통했어요. 예, 네, 방폭이 아니고 추가 녹화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2008년에 문용식 사장이 잡혀 들어가는데, 그 다음날 뉴스에 보니까 11시 15분인가 20분인가에 전격 구속이 돼요. 전격 구속이 되는데, 이 양반이 그날 밤 11시 30분에 나한테 전화를 해. 나는 몰랐지. 나 아침에 일어나고 딱 전화기를 보니까 11시 30분, 문용식 사장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아저씨가 왜 이 밤에 전화를 했지? 또 술 먹다가 뭐 궁금했나? 이러면서 이제 딱 뉴스를 켰는데, 예, 문용식 전격 구속.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 망치 부인이 문용식을 석방하라 12시간 생방송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만족 못한 용식이 오빠가 편지를 보냅니다. 아고라에 가서 문용식 망치 부인 이렇게 같이 검색하시면 편지가 하나 떠요. 예, 면회 오라는 뜻이었죠. 예, 망치 부인이 그래갖고 면회 갈 때까지, 예, 그 편지를 보내시는 바람에, 예, 제가 가서 이제 그 편지 딱 카페에 띄우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면회를 갑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용식이 오빠가 한번 아프리카 이 촛불 방송 때문에 한번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문용식 사장이 잡혀가니까요. 주가가 반도박이 되는 거야. 하루아침에. 아프리카가 승승장구하고 있었거든. 그때 7,000원인가까지 갔었어. 5,000원인가 7,000원까지 갔었는데 하루아침에 2,000원대로 떨어지는 거야. 2,000 몇백 원대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사장이 잡혀갔다는 것이 주는 의미예요. 주가로 곧바로 드러나잖아. 그래서 망치 부인이 그때 우리 2008년에 아프리카 주식을 사자. 앞으로 이런 개인 방송 이 사이트가 더 크게 될 거다. 그러니 아프리카의 주식 사기 운동을 제가 전개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2,300원인가? 2,300원인가 해서 주식을 사자고 그래갖고 그 다음날 주식이 2,450원인가 2,500원인가까지 한 200원인가 올랐어요. 근데 그때 내 말 듣고 아프리카 주식 샀던 사람들, 그 뒤에 다시 이게 뭐 5,000원대 회복되고,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 말 듣고 아프리카 그 주식 샀으면, 지금은 5,000원 이상이죠? 지금은 얼마예요? 그 당시에는 2,000 얼마였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2,200원인가 300원대 내가 사라고 그랬을 때, 그때 샀던 사람들은 7,370원? 3배야? 근데 나한테 한턱 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 어쨌거나 내가 그래갖고 아프리카 주식을 사자. 아프리카는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주가 전체가 다 불확실하니까 일단 기다리시고요. 예. 하여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일을 겪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 2008년이 그렇게 넘어가. 아까 얘기했던 미네르바가 그 다음에 미네르바가 구속되죠. 미네르바는 구속되고 그 다음에 막 그 악법에 대해서 통과시킬까봐 막 밤을 새워서 국회에서 다 같이 밤새고 그때 망치 부인이 세계사 특강, 동양사 특강, 한국사 특강 막 방송하면서 밤을 새잖아 같이. 그때 목이 나가. 그해 2008년 12월에 목이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2008년 2월 달에 용산 참사 때문에 한 달 동안 또 무리를 한단 말이야. 이 21개 공중파 언론하고 망치부인 혼자 싸우니 목이 뭐가 됐겠어. 박살이 났지. 그때는 뭐 유창선 박사님도 방송이 없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시사 방송이 다 죽었었어. 촛불 방송이 다 죽은 상황에서 어쨌거나 이 그 망치부인이 용산 아니야. 그땐 다 죽지 않았다. 내가 다른 촛불 방송이랑 같이 해가지고 2008년 2월 달까지 용산 투쟁을 하다가 3월 달에 내가 성대결절이 나와요. 성대결절이 나왔고 3, 4월을 쉬는데 그때 장자연 리스트가 터져. 그 다음에 박연차 리스트가 3월 곧바로 터지고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을 600만 불의 사나이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4월 22일이야. 내 기억에 정확히 4월 20일? 4월 20일 정도 됐던 것 같아. 어느 날 한겨레 신문에서 기사가 난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1억짜리 시계를 받아서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조중동에서 나오는 거는 나는 신경도 안 썼는데 한겨레 신문에 났더라고. 그리고 경향신문들도 찾아봤어. 경향신문에도 난 거야. 그래서 기사를 꼼꼼히 봤어요. 그랬더니만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육하 원칙에 따른 기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1억짜리 시계를 받아서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야.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일보에서는 뭐라고 그 만평을 그리냐면 봉화궁으로 또 노다지 캐러 가세. 그 당시에 그렇게 막 그림이 그려져요. 제가 그 당시에 목이 아파갖고 2달 동안 성대결절 판정을 받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을 때야.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요. 제가 그날 글을 처음 써요. 나 노무현 대통령 별로 나 노무현 대통령 무지 싫어한다.
나는 밤새워서도 노무현 대통령 생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밤새워서도 있다. 그러나 이건 아니지.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막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건 부당한 비판 기사지. 한번 여러분 내가 그 글을 쓴 4월 20일 전에 가서 한번 정치인들이 노무현 대통령 그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글 쓴 거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기사 없을 거야. 내가 알고 있고 대한민국에 정치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 시사 방송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유일했어. 내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글을 써요. 4월 20일에 처음으로 글을 쓰면서 이건 아니지. 순의혹이다. 의혹이고 추측인데 이 검사들이 이걸 갖다가 빨대를 찾아내겠다라는 그런 말로 마치 그 기사가 사실이냐 확인해주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내가 처음으로 그 글을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정치인이 하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기사를, 블로그에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유시민 씨가, 그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봉하마을로. 그리고 난 뒤에 5월 23일 기가 막힌 뉴스를 듣는 거죠. 근데 내가, 그때 이제 그 4월 말에 상황이 너무나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막 몰고 가는 거야. 몰고 가는데 이게 좀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내가 5월 달에, 근데 내가 이제 그때 의사한테 가서 막 상담을 했어. 내가 지금 거짓말 한 거지. 내가 사실 학원 강사다. 내가 강사를 해서 우리 집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한마디도 말을 못하니까, 내가 말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굶어 죽게 생겼다. 내가 저기 강의를 나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만 그 의사가, 지금 상태에서는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정 너무 급하면 한 일주일에 2시간 정도만 해봐라.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5월 첫 주에 2시간만 방송하려고 살포시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009년 5월 달에 아프리카에 신제도가 나타난 거야. 바로 그날, 스티커 제도. 스티커라는 게 그날 바로 만들어지고, 어떤 자영업자라는 분이, 저는 자영업을 해서 제가 망치부인 방송을 지원하고 싶어서 이걸 쏩니다. 이러면서 스티커라는 거를 900개를 쏘네. 나는 스티커 900개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얼마나 주고 사는지도 몰랐어. 근데 어떤 자영업자가 내가 살포시 일주일에 2시간만 방송하려고 딱 시작한 날 900개의 스티커를 쏴요. 그래가지고 그게 내가 알고 있거든. 아프리카에서 거의 첫날이었어. 그래갖고 내가 내 방송에서 스티커 900개를 그 아저씨가 이렇게 파는 방법을 알려줘.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청자가 밀어주는 방송에 그게 올라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일주일 동안 올리는 거더라고. 그 일주일 동안 이 방송이 시청자가 밀어주는 방송 리스트 상단에 올라가는데 똑같은 내용 반복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일주일만 방송을 하자. 2시간씩만. 그래서 5월 첫 주에 방송을 시작을 했어. 근데 웬걸 그 다음에 또 900개. 그래갖고 결국 그 5월 달에 방송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3일에 한 번만,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형식으로 이제 방송을 하겠다. 그랬는데 5월 23일 날 아침에 청천벽력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가 내가 성대 결절된 상태에서 되게 무리해서 방송을 한 거야. 그때 우리 방송을 1000명이 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500명에서 600명이 봤는데 노무현 대통령 딱 서거하니까 1000명대로 올라가더만. 그래갖고 1000명대가 보는데 거기서 방송을 중단할 수 없어갖고 내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범인은 셋이다. 정치적 타살이라는 게 처음 해요. 그러면서 이명박과 검찰과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였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인터넷상에서 돼지들이 나타나요. 그래갖고 논조를 흘려요. 뭐라고? 노무현 대통령 경호원이 죽였다. 경호원이 죽였다라고 딱 말을 이렇게 딱 헷갈리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망치 부인의 주장을 분명히 해서 온 국민이 동일된 입장이었으면 이명박과 검찰과 언론이 죽였다라고 통일될 수 있었는데 경호원이 죽였다서로 10만 명이 떠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5월 지나서 6월 달까지 계속 싸웠어요. 5월, 6월 달 동안, 망치 부인이 6월 1, 2, 3, 6월 4, 5, 6인가도 특집으로 해갖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범을 밝히는 방송까지 내가 이제 막 특집으로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7월 말에, 이제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망치 부인 마음속에, 안 된다. 지금 방송 쉰다는 얘기 하지 마라. 지금 곧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게 작년 8월 김대중 대통령 서거였던 거야. 작년 8월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가 다가오는 거를 내가 7월 말에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방송을 접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대기 타고 있다가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방송에서 특종이 터지잖아.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뉴라이트 어떤 변호사가 그 10만 명의 블로거들을 통해서 지네편 애들 10만 명의 지네들 회원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블로그에다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요. 뭐냐 하면 미국의 공화당의 그 공식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연구재단에서 펴내는 헤리티지 보고서라는 게 있다. 근데 그 보고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북한에다가 정확하게 뭐 5억 달러를 보냈고 그 5억 달러를 보낸 거에 대한, 그 증거 자료를, 무슨 변호사가 받기로 했다. 이 블로그의 내용, 그 내용을 무슨 뉴데일리인가 무슨 그쪽 데일리 신문이 보도를 해. 근데 그게 모든 블로그에 쫙 깔리는 거야. 그래갖고 망치 부인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를 원본으로 구하자. 이래가지고 그때 존스 홉킨스 때 산하의 정치 무슨 연구소에 유학가 있었던 후배를 통해 가지고 헤리티지 그 원판을 구해요. 원판 사이트에 올라왔던 글 전체를 구해 가지고 그걸 동시 통역사한테 넘겨.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이 그 변호사가 얘기한 헤리티지 재단의 산하 연구원 3명이 공동으로 필기한, 공동으로 저술한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는 걸 밝혀냅니다. 그 기억나십니까? 작년 9월달 작년 8월달 일이에요. 예. 작년 8월달에 제가 그래갖고 헤리티지 보고서의 원판 보여주고, 그거 해석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보고서는, 이 글은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는 경고 문구를 딱 크게 띄어서 보여주죠. 이거는, 기고문이다. 이런 사람들 셋이서 보낸 기고문이다. 미국판 김조지가 보낸 기고문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정부에게 돈을 보냈다는 그 줄 부분도 거의 한 줄이야. 어떤 근거를 밝힌 것도 아니고, 김대중 정부에서 넘어간 돈이 얼마다. 라는 단 한 줄일 뿐이야. 그걸 갖고 소설을 썼던 거 딱 걸렸던 거 아니야? 그리고 그날 밤에, 내가 그 방송을 딱 특종을 끝냈어요. 그리고 1시간쯤 내가 채팅을 보고 있는데 어떤 대구 사는 남자애가 채팅창에다가 망치 부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만 이 김대중 정부에서 북한으로 돈을 넘긴 건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좋다. 너 대법원 판결문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만 이제 지네 블로그에서 또 대법원 판결문을 갖고 왔네. 예, 그들의 특징은 뭐다? 그들의 특징은 한글을 못 읽는다. 그래서 또박또박 읽어주잖아. 내가 또박또박 읽어주면서 이 말은 김대중 정부가 통치행위로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대에서 북한 산업, 북한 대북 관련 사업을 독점하기 위해서 보낸 불법 자금이므로 이건 통치 자금으로 볼 수 없다. 즉 정권과 관계없다. 예. 그래서요, 그 당시까지 그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얘네들이 다 믿고 있었잖아, 돼지들이. 근데 한글을 읽어서 해석까지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은 김대중 정부에서 보낸 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뜨거운 8월 지나가죠. 그리고 9월달,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쌍용 사태 일어납니다. 쌍용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정말 비인간적이고 잔혹하고 북한에 탄광이나 이런 데에 가 있다는 사람들을 내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기가 막힌 그 발암물질 최루액으로 목욕을 하고 그 5만 볼트의 전원이 통한다는 테이저건을 얼굴에 맞고 그 다음에 망치로 두들겨 패고 한 쓰러진 사람을 방패로 수십 명이 찍어대는 그런 기가 막힌 영상을 우리는 쌍용 자동차 파업 사태를 통해서 봐야 됐습니다. 그 영상은 세계에 알려지고 ILO 국제노동기구라고 해서요. UN 산하의 노동기구가 있어요. 노동인권기구가. 거기에서 이명박 정부 찾아옵니다. 국제인권단체하고요. ILO가 찾아와서 이명박 정부에 공식 항의를 해요. 그게 작년 가을 일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하나의 사태가 벌어지죠. 뭔데요? 어떤 야구 선수가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파출소로 잡혀갔다라는 기사가 뜨고 250개의 기사가 일주일 동안 도배를 합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태권도 선수가 전직 폭력 전에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이번에도 리얼하게 무슨 폭력을 어떻게 했다고 막 자세하게 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야구 선수는 그 KBO에서 추출되고 구단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결국 야구 선수 은퇴하기로 공식 선언을 합니다. 은퇴 선언이 난 후에
맨 첫 보도가 오보였다라고 기사가 떠요. 예. 그게 정수근 선수였나? 맨 첫 보도가 오보였다. 정수근 선수. 250개의 기사를 쓴 기자들 중에 단 한 명도 나한테 사실을 확인한 기자가 없었다. 그게 작년 9월 첫째 주 사건이야. 그러다가 9월 둘째 주에 무슨 사건이 터져? 나영희 사건이 터집니다. 나영희 사건이 터지는데요. 예, 아주 KBS의 쌈이라는 프로에서 바로 엊그저께 벌어진 사건인 것처럼, 바로 엊그저께 벌어진 사건이고, 너무나 얼마나 잔혹한 성범죄인데 아주 자세하게 방법까지, 어떤 체위로 그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기술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클로징 멘트가 뭐였냐면, 12년형을 선고받고,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라고 방송이 끝나요. 그 방송 나오고 3일 동안 3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나영이한테 그런 짓을 한 조두순을 사형시키라고 서명운동을 해요. 그 3일째 되는 날은 바로 조두순이 대법원에서 항소심이 아니라 상고심, 세 번째 그 심판에서, 세 번째 재판에서 12년형이 확정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나 KBS에서는 그거 보도 안 했죠. 국민들은 전부 낚인 거야. 또한 그 조두순 사건이 2008년 12월 사건이라는 것도 쌈에서는 보도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럼 도대체 왜 바로 그날 국민 30만 명이 조두순을 사형하라고 사인한 날 대법원에서 12년형을 확정지었고 바로 아무도 모르게 정운찬이 총리 임명장을 받아요. 사건을 다시 필름을 삐리리릭 리바인드를 해보면 바로 3일 전 쌈 보도가 났던 날 아침 국민들한테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발표돼요. 뭔데? 정양파. 정운찬 총리에 대해서 청문회 결과 국민들 60%가 이 사람 총리하면 안 되고 구속시켜야 된다. 정운찬 총리 임명 반대, 인준 반대 여론이 60%에 달해요. 이거는 도덕성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60%가 넘은 날 아침 그날 밤 쌈 보도가 나오고 3일 동안 미친 듯이 나영의 광풍이 분 다음 아무도 모르게 청와대에서 정운찬에게 임명장을 쥐어줍니다. 그게 바로 작년 9월 중순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 망치 부인 왠지 뜬다. 나영희 사건 막 이럴 때 뭔가 있다. 이러면서 우리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이 2008년 12월 사건이라는 기사를 찾아냅니다. 죽여줬지 그때. 그러면서 망치 부인이 이들의 언론 플레이의 패턴을 찾아낸 거야. 언론 플레이의 패턴을 다시 한번 증명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작년 10월 11월에는 10월 달에는 바로 이제 그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날치기 통과했던 방송법, 방송미디어법이 무효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건 위법 불비다. 작년 12월 일이야. 작년 12월 28일인가에 7월 22일에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한 방송법은 위법 불비다. 즉 법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발표가 납니다. 즉 그건 법이 아니란 선언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민주당이 무효 선언을 해달라는 그 요청은 기각이 돼요. 무효 선언 요청 기각. 왜? 이거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법이면 이 법안은 무효다라든가 위헌이라든가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국회의원들이 재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판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수십 개의 언론이 동시에 그 당시에 우리가 확인한 것만 50몇 개였어요. 50몇 개의 언론이 과정은 위법이나 결론은 방송법은 유효하다. 오늘만님 고마워요. 그 당시에 50몇 개가 동시에 기사를 쓰는데 과정은 위법이나 방송법 결론은 유효하다. 이렇게 기사를 써요. 기억나십니까? 그래갖고 헌재놀이라는 게 헌법재판소 놀이가 전국에 유행을 하죠. 근데 그때 대한민국 단 한 사람 생존하는 지성 망치 부인이 지성까지는 아니고 생존하는 고집 망치 부인이 아니다. 내가 알고 나는 고등학교 법과 사회를 단지 몇 달 가르쳤을 뿐이다. 근데 고등학교 법과 사회에서 반대 해석이라는 거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틀림없이 그거 유효 아니다. 그 판결문 가져와라. 판결문에서 유효라는 말을 갖고 와라.
무효라는 말을 찾지 말고 그 방송법이 유효하다라는 판결을 가져와라. 그때요, 수천 명이 와가지고 망치 부인을 막 안 믿습니다. 망치 부인, 당신이 이런 마음은 알겠다. 하나 이건 결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쓰고 있다. 내가 그랬죠. 언론에서 쓴다고 진실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헌법재판소에서 위법 불비라고 얘기해놓고 유효라고 판결했을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4시간 반 동안인가 5시간 동안 싸워요. 네티즌들하고.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망치 부인이 했던 말. 위법, 불법, 대리투표와 불법 재투표로 위법 불비다. 즉, 이거는 법이 아니다. 라고 판결을 했고, 유효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제가 멘트를 하거든요. 그로부터 2달 뒤인가, 1달 반 뒤인가,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내가 했던 말, 토시도 안 틀리게 똑같이 합니다. 나 망치 부인이야. 망치 부인 대단하지 않아요?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이 내가 했던 말을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이 하더라니까. 여러분은 지금, 만 명이 옳다고, 내가 그랬잖아, 아까. 그 다음 2008년에 안티엠비가요, 탄핵 운동을 100만 명 서명 받아냅니다. 그 100만 명하고한테 내가 욕했잖아. 니들 바보 아니야? 여러분, 100만 명이 이명박 탄핵에 서명을 했을 때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뭐라 했어? 너희들 바보 아니야? 대통령 탄핵을 국민이 지키는 줄 알아? 국회의원 3분의 2를 너네가 한나라당 뽑아놓고 지금에 와서 무슨 탄핵이야. 이러면서 내가 2008년도에 안티엠비를 무척 비난을 하면서 선거의 중요성을 제가 처음으로 얘기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와 방패는 선거다. 너희들은 왜 선거를 함부로 진보정당대로 나가고 민주당은 개판 후보 내고 지들 각자 찢어잡고 지랄 연병한 다음에 이제 와서 선거 결과를 부정하느냐. 왜 선거를 막 해놓고 왜 나중에 와서 딴소리 하느냐. 그거 망치 부인이 처음 얘기했어요. 민노당의 부위원장님께서, 민노당 부대표님인가? 부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서울시장 후보 나왔던 분,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정말 뛰어난 해안이었다. 그 시대에 그렇게 2008년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욕 많이 먹었을 텐데요. 나 욕 많이 먹었어요. 그때 2008년 아고라에 가서 찾아봐. 망치 부인은 정치하는 년이다. 욕 무수히 뜹니다. 지 남편이 정치한다고 투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망치 부인의 정치질은 중단돼야 된다. 아고라에 글 많이 떴어요. 100만 명하고 싸우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5만 노노되며 우스웠지요. 11만 타진요. 껌이었어요. 예. 그렇게 싸워온 망치 부인입니다. 예. 자, 그랬던 작년 12월 28일 날 망치 부인이 다시 한번, 남들이 모두 기라고 할 때 혼자 아니라고 하는 망치 부인 딱 보여줬어?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에 12월에는 큰 사건이 없었지. 작년 11월, 12월에는 큰 사건이 있었나? 큰 사건 없이 넘어가고, 올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망치 부인이 투표의 중요성을 11월부터 쭉 얘기하면서 3월달까지 왔어요. 그런데 3월 26일 날, 우리나라 이 함대가 포격됐대. 포격이 됐다는 거, 피격이 됐다는 거야. 천안함 사건 터지죠. 망치 부인. 그때 처음에는 개무시합니다. 야, 낙지마,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돼지 새끼, 그때는 이제 요원들이었죠. 야, 김 팀장, 애들 데리고 물러라! 그래서 막 쌍욕을 했어요. 그런데 딱 느낌이, 김주아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북한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도를 해요. 트위터에다 올립니다.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김주아가 그렇게 썼으면 이거 무시할 문제 아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날 사건 당일날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해? 북풍이네! 라고 얘기하면서, 그날부터 5월 25일까지 2달 동안 똑같이 얘기하죠. 그래? 북한이 그랬어! 증거는? 이 한마디에 그 정부와 우리 돼지원들이 미치고 팔짝 뛰죠. 나는 딱 한마디만 했어. 천안함이 북한 탓이구나. 그래. 그러면 우리 범인 북한을 때려잡기 위해서 증거 있냐? 우리 증거 좀 공유하자. 어떻게 됐죠? 증거를 5월 24일까지 못 냅니다. 못 내요. 끝까지 못 갖고 오다가 물론 하나 나와. 알루미늄이 발견됐다!
그날 우리 망치부,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발표가 나면 망치부인방에 막 개떼처럼 몰려오잖아. 1700, 1800 갑니다. 망치부인이 이렇게 물어보죠. 캔 뚜껑 아니야? 우르르 쭉 가요. 한 4,500명이 또 쭈르륵 나가버려. 그 다음에 화약이 발견됐다! 야, 망치녀라! 지난번에 알루미늄은 캔 뚜껑이랬지! 화약이 발견됐다! 오, 그래! 얼마나? 100만 분의 1g? 와, 100만 분의 0.1g은 얼만큼이냐? 예. 수백 명이 또 우르르 가죠. 결국은 알루미늄 드립, 화약 드립은 날아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5월 24일 날, 그 천안함 합조단의 보도 결과가 나오죠. 예, 결정적 1번. 그거 있잖아. 그 1번. 예, 그날, 그 정부에서 발표한 3가지 주장에 대해서, 예, 망치부인이 끊임없이 해설하죠. 자, 이 3가지가 확실하려면, 예, 문제 제기했는데 아니다 달라. 예, 설계도는 가짜다. 설계도가 잘못됐다. 영국 기자가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이 발견됐는데 화약이 아니래요. 예, 그 다음에 파란색 1번은 누가 썼는지 모른대요. 예, 이러면서 우리가 천안함 문제를 거치면서 6월 2일 지방선거 당일. 그때 이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고 그 한명숙 총리가 그 5월 말에 한명숙 총리가 18%에서 22% 진다. 이러면서 보도가 나온 날 정말 우리 철퇴 맞았습니다. 진짜 막 선거운동하기 너무 힘든 거야. 목요일날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금요일날 아침에 선거 홍보물을 뿌리는데 아무도 안 받아. 명함을 300장쯤 뿌리는 곳에서 50장만 받아가는 거야. 포기하는 거죠. 국민들의 그때까지 막 열화와 같은 막 성원이 확 꺾이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날 망치부인, 예, 우리의 문선대 띄웁니다. 문화선동대 무용 연습을 밤마다 해왔는데, 그날, 원래 다음 주에 뜨기로 했던 걸, 그날부터 막 무용을 해요. 무용을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막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방송하지요. 예, 그러면서 현장은 다르다. 그 여론조사 잘못됐다. 그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현장은 다릅니다. 혹시 그거 기억나는 사람? 5월 마지막 목요일에, 선거 직전 마지막 목요일에 선거 결과 발표 나고, 국민들이 콧바틀어져 있을 때, 망치부인이 현장 결과는 다르다. 그 여론조사 못 믿는다. 그거 본 사람 있죠? 나 그날 그렇게 얘기했다? 기억들 나죠? 나는 현장에서 봤다. 현장 분위기 이렇지 않다. 거의 비등비등하고, 한 총리가 조금 약간, 백중우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망치부인. 예. 중계방에서 나 믿는 사람, 그거 본 사람 많다잉? 요원들아. 예. 그리고 난 뒤 6월 2일이, 짜자잔. 그때 제가 참 미안했던 게 있어요. 시민단체들이 저한테 전화합니다. 6월 2일, 투표하는 당일날, 선거를 유도하는, 투표 참여 방송을 해달라는 거야. 근데 나는 선거운동원이에요. 내가 선거운동원이었기 때문에 그날 6시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표 참여 운동을 하면 우리 신랑이 배지를 못 달아요. 선거법 위반이야.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때 진짜 많은 분들이 나한테 투표 참여를 요청하는 방송을 해달라 했어요. 근데 내가 할 수가 없었어요.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게 진짜 미안했고, 어쨌거나 그날 6월 2일 선거가 끝나고 우리 문선대원들이랑 생방을 한 다음에 밤 10시 막 그때 우리 시청자들 막 다 잔뜩 들떠 있었어요. 어떻게 들떠 있었죠? 예. 야, 한명숙이 이기고 있다. 기적이다. 이러면서 막 잔뜩 달아올라 있었죠. 예, 망치부인 11시 반에 다시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내일 아침에 아마 근소한 차이로 한명숙 총리가 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정말 신기하지 않냐? 여러분, 진짜 망치부인 신기하지 않아요? 그때 내가 뭐라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근소한 차이로 1, 2% 차이로 한명숙 총리가 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투표에서 졌다 할지라도 이건 이긴 선거다. 그거 보신 분 또 한 번 손 들어봐. 내가 그날 밤 6월 2일 밤에서 6월 3일 새벽까지 2시간 방송을 하면서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명숙 총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기분 좋으시지요? 그러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시면 1, 2% 차이로 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이 당선돼도 그거는 우리가 이긴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세훈 시장은 후회하게 될 거다. 시장이 된 것을 후회하게 될 거다. 왜? 내가 시의회로 내 신랑을 보냈다.
기억나십니까? 예. 철저히 후회하게 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예. 여러분 어때요, 나? 예. 망치 부인이 얘기한 대로 지금 망치 부인 나한테 지금 얘기하면서 소름이 확 끼치네. 예. 난 좀 소름이 쫙 끼치는 게 지금 이거 혹시 내가 얘기한 것 중에 좀 거짓말 있어요? 사실이 아닌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해 온 것 중에 내가 혹시 오해했거나 내가 사실이 아닌 거, 내가 말하지 않은 건데 한 것처럼 한 거 있어요? 다 사실이죠. 그죠? 그니까 이거는요. 근데 사실 내가 뭐 알겠습니까? 뭘 알겠어요? 저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내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연평도에서 11월 23일에 사건 터졌을 때 그때 우리 방에 2,000명 시청하러 오잖아요. 그죠? 그때 상황에서 망치 부인이 주장한 대로 언론 분위기 딱 갔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연평도 문제, 제가 딱 2시 반에, 그 기사 딱 띄우면서, 거짓말도 아니야. 본 사람들 있잖아. 12월 20날 월요일, 2시 반, 이명박 정부에서 연평도 포격이 시작됩니다. 그때 전쟁 나냐고 다들 긴장했을 때 제가 빌 리처드슨 기사를 딱 띄우면서, 지금은 한풀 꺾였다. 북한에서 대응하지 않을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소름 쫙.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급한 불은 껐다. 빌 리처드슨이 들어가서 북한과 합의했다는 뉴스가 1시 53분에 나왔다. 그럼 이 얘기는 북한이 대응 사격 안 한다는 얘기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기사보다 앞서 발표된 많은 영상에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내가 그 당시에 딱 국제정세 읽고 말이에요.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BBC하고, 가디언하고,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에서 그대로 쓰고 말이야. 근데 우리 신랑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는 동안에 어떠십니까? 이명박 정부, 자, 이건 이제 망치 부인의 또 공치사로 얘기가 또 샜어. 다시, 올 봄으로 돌아가죠. 예, 올 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때 우연히 천안함 사태가 벌어지네. 그러면서 갑자기 조중동 신문에서 북한을 때려잡자 북풍이 불어오네. 망치 부인 온몸을 던져 북풍을 막고자. 예, 선거 때 내가 졸면서 방송했잖아. 결국 6월 2일 국민 승리를 합니다. 제가 6월 2일 국민 승리를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노회찬 씨를 비판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럽니까? 고민하지요. 노회찬을 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비판합니다. 눈 질끈 감고 노회찬 씨 잘못한 거다. 아니 진보신당 지지자들이 잘못한 거다. 당신들 표 10만 표가 있었으면 한명숙 당선됐다. 당신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서 그날 제가 진짜 미안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날 처음으로 민주세력,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6월 3일 방송이야. 찾아봐. 6월 3일 방송에서 그 노회찬 씨가 너무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면서 누군가 나한테 막 그 하소연을 해요. 도와달라고. 제가 그때 딱 끊어요. 너네 잘못한 거다. 진보신당이 왜 있어야 되냐? 진보정당이 있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냐? 너네 당을 위해서냐? 국민을 위해서라면 왜 당이 따로 있어야 되냐? 나는 양당제가 맞다고 본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다 합쳐라. 니네 틀리면 뭐 얼마나 틀리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그 당을 합쳐서 양당제로 가자는 얘기를 6월 3일날 처음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얼마 뒤에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빅텐트론을 얘기해요. 빅텐트론이 처음 기사 나온 날 한번 따져봐요. 바로 그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이야.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을 때 망치부인 그렇게 딱 주장하죠. 그 다음에 7월 중순이야. 7월 중순에 그 은평의 후보 문제 터집니다. 제가 그때 은평에 신경민을 공천해야 정말 소름 끼쳐. 내가 그때 7월 12, 13일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신경민을 공천해야 은평 선거뿐만 아니라 이번 7.28 재보선 이긴다. 신경민 공천 안 하면 개박살 날 거다. 선언하지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민주당을 급습하죠.
예, 민주당을 급습해갖고 민주당 게시판에다가 신경민을 공천하라고 막 글을 써요. 다음날 아침 10시에 장상을 전략 공천한다고 발표 나옵니다. 예, 망치 부인이 말을 딱 닫죠. 투표 결과 단 한 석이라도 민주당이 잃는다면 정세균은 각오해야 될 거다. 기억나세요? 7월 그 14일에 제가 이제 그 선거 기간이 시작되는 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좋다. 너네 단 한 석이라도 그 7월 14일에서 28일 사이의 방송이야. 한 석이라도 민주당이 지면 정세균이 책임져야 될 거다. 야, 선거 결과 민주당 개박살, 정세균 사퇴, 예, 민주당 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 하기로 하죠. 그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7월 28일 재보선 결과 보자마자 그 당시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야오당 합쳐라. 닥치고 합쳐라. 야오당 합치란 얘기를 제가 7월 28일에 대한민국에서 그때까지 하고 김기식 총장이 나오나? 김기식 처장이 언제 얘기했는지 한번 찾아볼래요? 예. 내가 그래서 하여튼 그 7월 28일 재보선 끝난 다음에 이대로 있으면 우린 개박살 난다. 그러면서 내가 그 야오당 합치고 야오당 합쳐라는 얘기를 하면서 양당제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역사예요. 7월 28일에 내가 했던 방송 내용이죠. 예. 그리고 난 뒤에 8월 중순이었죠. 어느 날 100만 밀란 운동이 뜹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망치 부인의 주장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 그리고 이제 100만 밀란 운동을 이제 하다가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딱 시작된 날, 예, 문성근 씨가 이제 그 실언을 하나 하잖아요. 예, 실언을 하나 했는데 그거를 넘어가 줄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되면 천정배 씨의 이 그 파트너가 정동영이었어. 100만 밀란 문성근 천정배 지지. 그럼 천정배 파트너 정동영. 그래갖고 망치 부인이 어쩔 수 없이 문성근 씨한테 반기를 듭니다. 예, 문성근 씨의 100만 밀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건 안 된다. 민주당에서 정동영이 되면 정동영이나 정세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난 설마 손학규가 될 줄은 몰랐어? 그렇게 이제 결국은 하다가 이제 100만 밀란 그 많은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면서 제가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정세균 정동영 되면 안 된다 선언을 했죠. 다행히 안 됐는데 그만 손학규가 되는 바람에 죽 써서 개 주고 말았지만 어쨌거나 제가 야오당 합치라는 운동을 처음으로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이명박 대통령의 민간 사찰 문제가 전면화됩니다. 그게 8월달 얘기였고 8월 9월 얘기였고 제가 9월에 중국 갔다 왔더니 이명박 대통령의 민간 사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10월 달부터 모락모락 피다가 그게 11월에 전면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 그 불법 민간 사찰에 대포폰을 사용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게 왜 대포폰이냐? 차명폰이지. 차명폰이 불법인 거 모르는 양? 차명폰을 왜 썼냐?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즉,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포폰을 썼다는 걸 청와대가 공식 발표하죠? 예. 이러면서 11월 22일 이명박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 불법적으로 차명폰을 이용해갖고 불법 민간 사찰을 한 문제는 이거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준한다. 이래가지고 특종이 터진 다음날 연평 피격 사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참, 3월 23일, 11월 23일, 날도 어쩌면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잘 잡는지, 북한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또 뭐가 터져요? 그로부터 아까, 11월 20일경인가? 11월 20일경인가? 강기정 의원이 대통령 영부인 로비 몸통이다!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로비 몸통 의혹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죠. 그래가지고 부부 사기단 아니냐 네티즌들이 대통령은 불법 조폭이다 쓰는 대포폰 쓰고 부인은 로비 몸통이고 그랬더니만 역대 대통령들은 친인척 비리가 발견되면 성역 없이 수사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경로하고 진노하고 대노합니다. 망치 부인이 그때 A양, B양, C양을 등장시켜서 A군, B양, C양을 등장시켜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죠. A군하고 B양 분위기가 수상해. C양이 묻죠. B양에게. 야, 너 A군이랑 사귀냐? 그때 B양의 분위기가 야, 좀 사귀자고 얘기 좀 해줘라. 그리고 지나가면 아무 관계 아니다. 근데 만약에 B양이 어머, 기집애, 너 날 어떻게 내가 무슨 A군하고 어머, 얘 진짜
너 진짜 존에 웃긴다, 얘. 이렇게 나오면, 예, A군하고 B양은, 예, 모텔 갔다 왔다. 라고 딱 설명을 하죠? 예,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씨발, 연평 피격되고, 전주에 내가 1년 반 미뤘던 약속하면서 내가 딱 가가지고 고기 몇 점 먹었는데, 와, 씨발, 내가 진짜, 내가 정동영 당선된 다음에 전주에 발 끊었다가, 응? 1년 반 만에 간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고기 몇 점 먹고 있는데 연평도 사태 터졌다 그래갖고 내가 부랴부랴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 수습하느라고 예은병.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응? 11월 23일 이후 방송 잘 보셨죠? 자, 망치 부인이 얘기한 내용하고 지금 국제 언론하고 다른 거 있어요? 키신저의 그 발언도 그 망치 부인이 방송에서 아마 처음 방송됐을 거예요. 예. 네. 자. 정말 망치 부인 이렇게 살아왔어요. 자, 이랬던 망치 부인에게 오늘, 조선일보 모 기자가 우리 남편에게 부재중 전화 10몇 통을 남겼어요. 그러더니 우리 집에까지 전화를 했어. 김용석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지금 오세훈이 의무급식 하고 싶지 않다고 가출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서방이 잠도 못 자고 지금 한 달 동안, 그 늦게까지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최대 이슈는 뭐야? 여러분, 보충화면 하나 보세요. 초선의원한테, 오세훈 KO 시킨 초선의원. 그게 우리 신랑이야. 그러면 오세훈 시장 실실 도망 다니고 있고 그 KO 시킨 초선 의원한테 조선일보 기자가 10몇 번 부재중 통화를 남겼을 때는 첫 질문이 뭐여야 돼? 무상급식, 의무급식에 대한 시의원과 시장의 입장 차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김용석 의원한테 지금 전화를 해갖고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될 내용이 오세훈 시장과 이 시의회의 대립 문제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첫 질문이 부인인 망치 부인의 연평도 연평도 포격 훈련에 대한 방송을 봤다. 그 방송 내용에 동의하느냐? 내가 내 남편 동의 없고 방송해야 돼? 민주당과도 망치 부인의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럼 망치 부인의 주장은 그 남편의 의견이냐? 내가 남편의 꼭두각시로 보여? 님들이 모르는 거 있는데 내가 여기서 중요한 비밀 하나 터뜨릴게. 우리 남편이 오세훈 시장 KO 시킨 그 원고 초안 그거 누가 할게? 어디다 대고 누구를 꼭두각시를 만들어 진짜. 누구를 꼭두각시를 만들어. 연병. 내가 우리 신랑이 내 꼭두각시냐고 물어보면 내가 가만히 있어. 나더러 남편의 동의 얻어서 방송한 거냐, 남편은 아내의 동의를 얻었느냐, 아내가 방송하는데 동의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열받은 망치 부인이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루고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골 때리는 상황을 참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참고 어떻게 견딜만 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사는 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보온병 자연산 보온병 미필 정권 하에서 살만 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28일입니다. 내일이죠. 내일 저녁 7시 도저히 못 살겠다 갈아보자. 예,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12월 28일 내일입니다. 화요일 저녁 7시 서울역 광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다니십니까? 조퇴하고 와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방에 계십니까? 휴가 내고 와주시고요. 다행히 직업이 없거나 현재 잠깐 쉬는 중이십니까? 당장 달려와 주십시오. 내일 밤
내일 밤 7시 서울역 광장 옷 든든히 입고 와서 우리 국민이 뿔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주당 당원들 6시부터 무슨 당원들 대회하고 그 다음에 7시에 집에 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남아주십시오. 또 민주당 대표님들 어디 가지 말고 끝까지 자리 지키세요.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도 끝까지 자리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당분들도 끝까지 자리 지키시고요. 12월 28일 저녁 7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화났는지. 중요한 거 하나 또 빠졌다. 망치 부인이 12월 13일 날 하나의 꿈을 제시합니다. 우리 국민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씨발 욕을 하면서 야오당하고 시민단체 하나로 합쳐갖고 깃발 하나 세워라. 그러면 우리가 그 깃발 아래 안 가겠냐? 너네 좀 서울역 광장, 서울광장에, 우리 90만 명이 쫙 촛불 켜고 앉아있고, 너네가 쫙 몇만 명 이끌고 말이야, 야오당에 합치고 그 뒤에 시민단체들 서갖고 쫙 진군하면 얼마나 멋있겠냐? 그러면서 망치 부인이, 행사 기획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꿈인 줄 알았어요.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 못 했고요.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방엔 기적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명이 꾸고 10,000명이 꾸면 현실이 된다. 우리 방 시청자가 하루 누적 10,000명이야. 지금도 1,000명이 보고 있는데요. 1,100명가량 보고 있는데 우리 방에서 얘기하면 그게 그 다음에 현실이 돼. 야오당 시민단체 합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네. 예. 그 다음에 손학규 대표가 야오당 공조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뉴스를 한 자락 발견했어. 망치 부인 곧바로 칼을 빼들죠. 예, 12월 18일, 19일 이틀 동안 방송합니다. 지금 손학규 민주당 대표 체제가 야오당 공조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다면 망치 부인 20일 날 12시에 혈서 쓴다. 24일 날 12시에 삭발한다. 얘기하고 오마이뉴스에 방송 뜹니다. 뉴스 뜹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 점수 올리고 그 기사 원고 줘가지고 오마이뉴스 상단 올라가지요. 예, 거기다가 손학규 대표의 홈페이지 작살 납니다. 예, 홈페이지 손 대표 보좌관들도 깜짝 놀랐대. 도대체 망치분이 저거 누구냐? 예, 날 몰랐대. 어떻게 날 모를 수가 있냐? 어쨌거나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사람들까지 기겁을 하게 되고, 예, 급기야 손학규 대표 광주에서 민주당 당원들만 있는, 야오당 대표도 아니고 민주당 당원들만 있는 데서 3번 약속합니다. 야권 공조해야 된다. 야권 공조기구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야권 공조기구 대표는 망치부인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이인영으로 해라. 왜? 망치부인이, 야, 민주당 그 최고위원들 다 치우고 이인영 내세워. 걔가 제일 젊잖아. 네. 망치 부인이 주장하면, 10,000명이 똑같은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바로, 며칠 뒤에 현실이 됩니다. 그 현실이, 망치 부인이 13일날 얘기한 거 보름 만에 현실로 나오니, 바로 내일 저녁 7시 서울역 광장 집회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 방에서, 이거 1,000명이 같이 꾼 꿈인데, 최소한 200명은 와야 되지 않겠어요? 망치 부인 방송 보고 200명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날 200개의 숫자를 적어갖고 갈 거야. 200개 숫자를 적어가지고 똑똑 하나씩 그러니까 200개 숫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 거야. 그래서 200명이 그날 안 오면 자 폭탄 선언 나갑니다. 예, 내일 저녁 7시에 200명이 안 오면 망치 부인 방송 일주일 문 닫습니다. 예. 혈서 말고, 내일 저녁 7시에 그 망치 부인 방으로 왔다. 200명 안 오면, 망치 부인 방에서 200명 안 오면요. 예. 이거 방송 듣고 왔다. 나 모르다가 망치 부인 방송 듣고 온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00명이 안 되면, 예. 소녀시대 춤을 200명으로 낮춰주세요? 아이, 웃기지 마! 나 일주일 방송 안 해. 그 망치 부인 방에서 200명이 화요일날 저녁 7시에 안 오면 나 일주일 동안 방송 안 해. 나 한다면 하는 여자야. 삭발보단 낫잖아. 혈서나 삭발보단 조금 약하지 않아? 예. 200명 오면 소녀시대 춤?
200명이 안 오면 내가 방송을 일주일 쉬고, 200명이 오면 소녀시대 춤? 근데 내가 소녀시대 춤 춘다 그러면 안 와. 예. 200번까지 스티커를 붙일 건데요. 예, 안 오기만 해봐. 500명 오면 소시춤. 망치부인 방에서 500명이 오면 소녀시대 춤을 추고, 200명 안 오면 망치부인이, 방송 일주일 쉬고. 내가 춤 추라면 못할 건 없어. 근데 망치부인 12월 28일 집회 후 시청자, 10분의 1로 감소. 그거 어쩔 거야, 그거? 12월 28일 방송, 집회 이후 망치부인방 시청자 10분의 1로 감소. 책임질겨? 그런 게 어딨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였죠.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그 1학기 체육이 수영이었고, 2학기 체육이 에어로빅이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그 에어로빅에 내가 진짜 이제 꾹 참고 한번 가봤어. 근데 이제 그때 그 체육과 조교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 너 지금 무술하냐? 내 딴에는 진짜 멋지게 최선을 다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 그 체육과 조교 선배가 다가오더니 너 지금 무술하냐? 잘못하면 사람 치겠다? 아이, 진짜. 예. 뭐, 그런 실력이라도 소시춤 보고 싶으면 500명 와. 내가 스티커 500개까지 준비해 갈게. 혈서가 가함을 하려. 야! 예. 고1 때 영어책 읽으니까 도구하냐고? 예. 고나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12월 28일 날 망치부인 방송에 200명 자신 있어요? 없어요? 망치부인 방송 보고 왔다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200명 악수 안 하면, 나는 방송 일주일 쉴 거야. 자, 여러분 늦게라도 오세요. 늦게라도 와가지고 꼭 찍고 가야 돼. 안 오기만 해봐 그냥. 나 일주일 동안 파업할 거야. 자, 여러분 망치부인 아시죠? 망치부인 한다면 한 사람이에요. 네. 정성화가 불렀어요. 그날을 기약하며. 500명 와. 그럼 내가 소시 춤춰줄게. 소시춤도 망치부인이 추면 택견이 된다. 보여줄게. 자, 어떻게 우리 화요일날 우리 멋지게 촛불 집회 한번 하고요. 화요일날 멋지게 촛불 집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년 4월에 총선 끝난 다음에 우리 서울광장에서 우리 그 막걸리 파티 한번 하는 거 어때요? 제대로 된 팬 서비스를 본 적, 이 사람들이 내가 팬 서비스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아니야, 이건 내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잠깐만. 망치부인이 한 번도 팬 서비스를 안 했다 이거지? 야, 이건 너무하는 것 같아. 억울한 망치부인의 팬 서비스 보여줄 거야. 예. 자. 내가 한 번도 팬 서비스를 안 했다니, 이건 무슨 막말이야. 형 맞은 날, 이렇게 했어요. 자. 저 뒤에 따라가는 게, 예,
내가 팬 서비스를 안 했다는 건 그거는 허위 사실이야. 자, 우리 다시 그때 우리 그 서방님하고 나하고 그게 이제 그때 우리 딸이 무슨 그 시트콤을 봤어요. 근데 그 준수 엄마라는 사람이 나온 시트콤이었어. 근데 이제 그 준수 엄마가 자기 아들이 올백을 맞았다고 마을을 돌면서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근데 전날이 무슨 날이냐면 아프리카에서 그 전체 순위인가가 아니야, 베스트 BJ 1등, 그 다음에 여성 BJ 보이는 라디오 2등, 그 다음에 전체 순위 3등, 그래가지고 1, 2, 3등을 동시에 한 날이에요. 그날 이제 그 퍼레이드를 한 거죠. 올해 1월 3일인가? 1월 2일인가? 팬 서비스지 그럼. 삐졌어, 골판지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내게 주어진 운명. 중계방 보고 있었죠. 자, 500명 되면 망치 부인 소시춤 춥니다. 500명 오면 소시춤 추고요. 200명 안 오면 파업이야. 안 돼! 200명 소시는 너무 무리야. 그리고 와가지고 가짜인 척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에다 써줘야 되겠어, 번호를. 모여서 뭐하냐고요. 지금까지 뭐 들었어. 촛불 집회 한다니까. 나중에 단체 사진 찍어야죠. 단체 사진 찍고 가세요. 뭐 망치부이랑 똑같은 스티커 달지. 인간들이 어떻게든지 미션을 완수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반칙을 해볼까? 생각해봐. 우리 내일 서울역 광장에, 서울역 광장이에요. 서울광장 아니에요. 시청광장 아니고 서울역. 서울 스테이션 광장. 서울 스테이션 광장이에요. 전철역에서 딱 올라와갖고 동그란 출구에서 오른쪽으로 나오시면 롯데마트 계단이 있어요. 롯데마트 계단으로 오세요. 서울역 광장 롯데마트 계단. 내가 특별히 오늘 밤 10시 방송에 나의 개인 번호 공개합니다. 내가 오늘 특별히 오늘 밤 10시 방송 오시면요. 오늘 밤 10시? 10시 반? 딱 그때 나의 개인 번호 공개할 테니까, 오늘 오실 분들은요, 그 방송 와서 보시고, 그 개인 번호에다가 전화 주세요. 뭔 말인지 알았지? 버그배우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망치부인 방송 마음에 드시면, 망치부인의 추천과 출석 체크 좀 해주시고요. 지금 방송 보고 있는 분이 1000분이 넘어요. 1100분이 넘는데, 지금 아직까지 추천은 700분이 안 돼. 섭섭해요. 됐구나. 출석 체크 500분밖에 안 돼. 너무한 것 같지 않아? 나한테 동의하지 않는구나? 자, 추천과 출석 체크 즐겨찾기 부탁드리고요. 자자.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계방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매니저가 없어도 잘 되는 중계방의 시청자님들은 굿입니다요.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아까 보시던
예, 아까 보시던 조선일보 기자하고 논쟁하는 그 파일 처음부터 해서 제 방송 다시 틀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휴, 저 무식한 새끼 저 그냥, 저 똥꼬 막아버리든지 해야지. 예, 통일교 화이팅 저거 좀 잘라주시고요. 예, 녹화 종료합니다. 28일날 서울역 광장에서 기다릴게요.